안녕하십니까. 와글와글 세상 TV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유교 경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경영의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지침으로 삼고 싶은 8가지 말을 2회에 걸쳐 가지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현대 사회는 이 다양한 가치관이 무분별하게 존재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지할 곳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몰라 이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경영하는가? 본인 스스로 이 확고한 신념을 지니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아까운 이 인생을 허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인데요. 스스로 확고한 자세로 임하면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경기가 아무리 침체하더라도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베이스로 이 사태에 대처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자신 속에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그때의 시세에 떠밀려 가지고 여기저기로 비틀거리면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경영의 궤도에 올리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정보를 많이 모아도 자신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쉽게 휘둘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기업을 보면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대에 직면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자기 나름의 신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이 경영의 지침 중에서 한 8개를 살펴보고자 한데요. 여기 나오다시피 정도가 지나치면은 정도가 지나친 돈벌이는 위험하다. 두 번째, 경영자에게 주는 7가지의 교훈. 세 번째, 이익 추구는 정당한 담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행에는 그 나름의 보답이 있다. 다섯 번째, 중지를 모아서 독단전행을 경계해야 된다. 이 회사는 사장만의 것이 아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상쾌한 경영을 지향해야 된다. 여덟 번째, 철저하고 지지 않는 경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돈벌이는 위험하다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얘기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오불가장 욕불가종 지불가만 하며 악불가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뜻은 뭐냐? 거만한 마음은 자라게 해서는 안 되며, 욕심은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뜻은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되며, 즐거움은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가 같아. 예? 네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교만한 마음은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낮춰 보는 것입니다. 세상엔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이 교만하고, 예? 안이 꺾고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원인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재능과 능력, 뭐 아니면은 또 뭐 집안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다든지 이런 것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 외에도 지가 아주 뭐 미모가 뛰어난다든지 뭐 옷을 잘 입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여성들도 종종 보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깔보게 되면은 주위로부터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일이 번창할 때는 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뭐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내리막길이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한층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욕심을 방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 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100% 채우려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제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주위로부터 주위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다수로부터 집중 공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뜻을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뭐냐? 즉 가득 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한 욕구 불만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득 찬 상태에서 그것에 만족하고 도전 정신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 이 사는 보람조차 없어질 수도 있겠죠. 또 인간으로서의 뭐 진보라든가 향상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인생에서 고민 한두 가지를 짊어지고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즐거움은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 입니다. 이 중국 고전을 읽고 보면은 인생의 짧음, 참 인생은 짧구나 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인생이 짧다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뜻이 담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태어난 이 짧은 인생 실컷 즐기고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말인지, 예?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즐거움도 알맞게 하라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즐거움만 추구한다면은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처럼의 즐거움이 너무 지나치면은 즐겁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골프입니다. 가끔 나가기 때문에 좋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막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실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골프가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 어느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의 실력이 뭐 싱글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칭찬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즐거움은 또 어느 정도껏 즐겨야지, 그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누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골프가 필요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을 알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얘기에 나오는 네 가지 조언을 소개했는데, 앞에서 이 네 가지 조언의 공통된 교훈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뭐냐? 예, 마이너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도가 알맞아야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익 추구에 있어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과도한 이익이나 과도한 돈벌이는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경영자라든지 이익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내지 마라 하는 이 말이 좀 참 미안하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지만 왜 과도한 돈벌이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벌이고 하게 되게 되면 뭔가 반동, 그와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욱이 이익이 클수록 이익이 많을수록 그 떨어지는 이 추락하는 이 반동도 크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뜻밖의 이익을 올려가지고 그 사업이 경영을 떠받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그렇지만 이 급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과연 몇 년 될 것이냐, 뭐 한 5년 정도 되게 되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또 그 일을 맡고 있는 경영자는 뭐라고 생각 이러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뭐 이것이 오랫도록 지속되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그 돈벌이에 빠진 나머지 다른 이 변화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크게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지나쳐 가지고 도리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나친 돈벌이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오히려 돈을 갖다 계속 더 많이 벌이고 할 경우에 이것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당한 수준의 이윤 창출이야말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회가 되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일본의 무사도, 부시도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상인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본은 상인들의 그 정신에 있어 가지고 장수기업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한국보다도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어떤 말이 있냐니까 일본의 상인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 부산에 살았습니다만은 근처에 또 밭도 있고 해가지고 소도 있고 이렇게 논도 있고 봤는데 소가 보게 되면 침을 질 흘립니다. 소의 침이 아주 길게 내려가는데 어떤 말을 하냐 소의 침처럼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상인도의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적정주의, 즉 지나치게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돈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경영자에게 주는 7가지의 교훈인데 여기에 경계, 무우, 망실, 법도, 걱정이 없을 때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마라. 망유우일, 망음우악. 예? 그 다음에 임현, 물이, 거사, 무리, 어모, 물성. 이 서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편안할 때 놀지 말며 즐기는 일에 빠지지 마라. 예? 그리고 의진 자에게 맡기되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사악한 자를 제거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계책이 의심스러운 계책은 실행하지 마라. 이루지 마라는 겁니다.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는 경영의 지침이 될 만한 7가지의 어드바이스, 조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훈계하는 말이지만 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꼭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경영 지침의 7가지입니다. 걱정이 없을 땐 경계를 해라. 경계를 할 것이다. 이 말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사태에 대한 준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를 잊지 말라. 우리가 리스크죠. 리스크. 그러한 리스크에
준비를 철저히 해라. 뭐 이건 특히 보게 되면 업적이 좋을 때, 특히 업적이 좋을 때 상기해야 될 경고입니다. 누구나 업적이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로 세우려고 마음을 다지면서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업적이 나쁠 때가 아니라 업적이 향상되고 그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당장 이 별다른 불안 요소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은 부지부식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현대는 더욱더 지금 우리 시대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 호조 순조롭게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지금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사실관계 되게 되면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경영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의외로 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그 늪자로 이렇게 잘 써놨습니까? 준비가 있으면은 우환이 없다는 것이죠. 예?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은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잘 나갈 때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도를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위에도 저 사람은 참 건실한데 어째 이 궁지에 몰렸다 해가지고 앞뒤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언론에서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몰릴지라도 절대 법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 선 하나는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편안할 때 놀지 말라는 겁니다. 안일한 생활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평온무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만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도전정신, 챌린지하는 정신을 잃게 된다는 거. 이 말은 이러한 점을 흉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 뭘 할 것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6가지 C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호기심을 가지라. curiosity.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챌린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concentration,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컨티뉴하는 그러한 이 정신들이 필요한데 편안할 때 놀지 마라 하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즐기는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라. 즐기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은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일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일을 멈추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걸맞는 즐거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 즐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잡한 일에 푹 빠지거나 끌려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가지되 지나치게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진 자에게 맡기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여기 나오죠? 부하 직원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부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기업이 앞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착각하고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공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이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있겠습니다. 또 모처럼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하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한 가지 요령은 뭡니까? 자신의 부하 직원을 믿고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악한 자는
뭡니까? 이 제거하되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즉 악을 제거하는 태도를 단호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직원이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이 반드시 그 제거해야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조금 전에 내가 지금 5번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이야기하느라고 참 지나갔는데요. 어진 자에게 맡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라 하는 이 말은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믿고 일을 맡기라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부하 직원을 믿고 이 일을 맡기고 그 사람으로부터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지녀야 된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계획은 세우지 마라. 예? 이건 처음부터 실행에 옮기지 말고 바로 뭘 생각하는 걸 행동을 옮기지 말고 새로운 사업에 착수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다듬고 난 이후에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경영자라고 하는 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이 엄정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때론 그 결단이 이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계획은 이루지 말라는 이 말은 확실한 정보도 없이 희망적인 관측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실행하는 그러한 경솔한 경영자에게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숙녀단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이 깊이 있게 고려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라. 충분히 숙고해서 일을 실행해라 하는 그런 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영자에게 주는 7가지 교훈이 여기 지금 7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뭐 내가 보통 평소에 다 생각하는 걸 갖다 저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듣고 있을 때 저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한 교훈 한 7가지 적어를 하게 되면 못 적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끔씩 한 번씩 들어보고 실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 추구는 정당한 방법을 해당의 세 번째인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 여기 대학이라고 나오죠. 제가 대학교 1975년 3월 입학해가지고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대학 중용을 배울 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시민하고 제 지어 지천이니라. 예?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배운 것을 지금까지도 애우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스폰지로 생각하게 되면은 물이 그렇게 물을 흡수하지 않은 그런 스폰지입니다. 그걸 젊었을 때는 무슨 새로운 지식이 들어있는 스폰지를 물 안에 넣으면 스폰지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그것이 오랫동안 남듯이 그 말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뭔가 수용하는 게 아주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느냐. 여기 나오는 말은 음패이출자, 역패이인, 화패이입자, 역패이출인데요. 이 말은 뭐냐? 말이 어긋나게 나가게 되게, 말이 어긋나게 나게 되면 돌아오는 것도 어긋나게 들어오고, 재물이 어긋나게 들어오면 역시 어긋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은 그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위정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경영자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발언, 말하는 것. 발언과 그 다음에 돈.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 발언과 말하는 것과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한데 언행에 대해 말하면은 크게 나누어서 입이 가벼운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까지 경박하게 보여가지고 주위의 신뢰를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협상에 대해서 제가 한 30개의 강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즈니스 협상.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것이 협상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소질이 뭐냐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협상자로서의 최고의 자질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이 무거운 쪽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전도의 문제인데 발언해야 될 때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발언을 못하고 하면 곤란합니다. 주장해야 할 때는 논리를 세워서 조리 있게 할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정도의 구별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신은 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first impression,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서는 겁니다. 예, 글로서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의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저는 연애를 보게 되면 교수에도 똑같아요. 무슨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 할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남이 한 말을 갖다 지가 요약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제일 꼬라지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디어도 하나도 없으면서 남이 지금 내놓은 아이디어를 지금 것처럼 끝날 무렵에는 그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때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경영자 여러분, 기업에 관련 여러분, 어쩌보게 되게 돼. 그런 사람의 스타일은 주로 아첨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말을 너무 하거나 말을 너무 안 하는 거나 보게 되게 되면 입이 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소의 은행은 매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몸가짐의 하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됐으면 당장 우호관계가 깨지고 또한 조금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면은 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의 인간성마저 의심을 받아가지고 당장 상대방의 트러스트가 사라진다는. 우리가 기업에 있어가지고 동이든 양의 동과 서에 있어가지고 물론 틀리지만은 가장 기본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저 독후가와 이해하에 있어가지고 네 가지를 갖다 중시했는데 신뢰, 그죠?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덕망, 그 다음 냉철,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트러스트 빌딩,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깊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경영자가 특히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기업에서 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다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권자인 사장일수록 뭐냐니까 말을 하더라도 강한 그런 말을 할 때 강한 그런 입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소 도리에서 벗어난 일을 말로 하더라도 부하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렇지만은 그 같은 일을 계속 해가지고 반복한다면은 뜻있는 부하는 그 사장을 떠날 것이고 그것이 밖에 드러지게 되게 되면은 그 사장은 사회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는 CEO 경영자들은 나름대로의 품격을 갖추고 품격.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의 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기업의 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은 CEO라는 것, 그 품격의 하나가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경영자는 평소의 언행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앞으로서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돈입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방식. 부정한 수단으로 손에 돈을 넣는 그런 돈은 도리에 어긋나는 방식. 부정하게 얻은 돈은 또 이 도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말인데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몇 번이나 되풀이하지만은 유교라고 하더라도 이익 추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이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유교가 주장을 한다면은 이 사회 자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앞을 다투어 가지고 이익 추구에만 힘을 쏟는다면은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는 이 이익 추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올바른 길을 지키고 정직한 방식으로 이익 추구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학에서의 이 말도 그 점을 간접적으로
짚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게 되면 이익 추구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그 다음에 금융 쪽을 이리 보면은, 저도 이 기업체를 방문해 보면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참 성실합니다. 본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개당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당 일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 끼어드는 것이 그대로 좀 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금융업이라든지 금융이나 정권이라든지 돈을 다루는 이 장사에 돈을 다루는 이 비즈니스가 이 문제입니다. 실체가 없죠. 제조는 실체, 제품이랑 실체는 무형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거래하다 보니 과열되기가 쉽고요. 올바른 이 방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어긋나지 말아라 하는 이 지적은 특히 돈을 다루는 이 분야에 대해 적용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의 문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겠죠.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수준의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눈여겨보면 적절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돈을 올바로 쓰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다만 최소한 남에게 경멸당하지 않는 돈을 쓰더라도 남에게 경멸당하지 않는 그러한 돈 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경영자는 마음에 새겨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의 강의랄까요? 뭐 이걸 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라든지 구독 좀 클릭을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 해봐야 뭐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 이익 추구가, 그건 이익 추구가 아니고, 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외연을 확장시키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새롭게 모자도 썼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행복한